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다른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한 1년 몇 개월 했죠.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개 주제로 나누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의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냐,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이 지각의 세계는 어떠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어낸 세계, 내가 지어낸 세상, 요거에 대해서 1부, 2부, 3부로 좀 깁니다. 길지만 결국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뭐 지식을 확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식의 확장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공부하는 목적이 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 마음과의 나와의 세상의 관계가 어떤 건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보이는 세계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처음에는 좀 뭐 지겨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자료를 보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부는 우리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보편적 실체가 있느냐, 객관적 실체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이런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객관적 실체가 있느냐. 그래서 이 플라톤 시대에서는 그때부터 객관적 실체라는 것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뭐 아름답다라는 미도 우리가 객관적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도 뭐 대칭성이 있고 조화가 있고 균형이 맞고 비율이 맞고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답다. 그게 이제 객관적 실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 아름답다라는 미라는 것은 다 뭐라고 할까?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은 다 압니다. 그러나 저 당시만 해도 이제 객관적 실체가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진화적인 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우리가 질병이 없다라는 근거가 바로 대칭성, 조화, 균형, 비율이 맞고 이게 이제 만약에 어느 한쪽에 질병이 있다고 하면 어느 몸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적으로 균형이 딱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다. 이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하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있고 조화롭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쁘다, 잘생겼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뭐 많은 세계적으로 뭐 잘생긴 사람 그다음에 뭐 예쁜 여자분 잘생긴 남자 이 다 어느 정도는 또 일맥상통한다고요.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우리는 보편적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평균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진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게 객관적인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객관적 사실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미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다. 이미 다 알고 통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2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린이 있죠. 뭐 진화적으로 그때 보통 언어가 출현했다라고 초기 언어가 출현했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5만에서 10만 년 그 사이에 초기 호모 사피엔스 되면서
그 뭐 2차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데 1차 마음 이론이 있고 2차 마음 이론이 있잖아요. 그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그걸 하면서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언어가. 그 언어의 형태는 뭐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개념화 범주화 하거든요. 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것들은 다 이제 뭐 저거는 강아지, 저거는 고양이 뭐 이렇게 개념화 해놨단 말이에요. 저거는 다 뭐 난초, 국화 다 개념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범주화합니다. 개, 고양이를 다 합쳐서 동물 이렇게 또 범주화를 해놔요. 그 언어가 생기면서 우리는 범주화, 개념화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구별이 생긴 거예요. 구별이.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개하고의 경계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범주화, 개념화를 했냐? 우리는 진화적으로 그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그게 훨씬 살아남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개념화, 범주화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범주화 개념하듯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은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편적 실체의 아름다움이 있다, 객관적 실체가 있다라고 이제 플라톤 시대부터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방법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뉴턴이 나오잖아요. 뉴턴이 나오면서 이제 그 운동의 법칙을 막 밝히고 막 과학이 이제 막 세상의 문제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물체가 있잖아요. 두 물체가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뭐 튕겨가든지 그 다음에 뭐 찌그러지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뭐 상식적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뭐 물리학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물질은 이제 이렇게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튕겨나가든지 찌그러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건 입자라는 뜻이에요. 입자. 이건 입자라는 거죠. 입자인데 우리가 만약에 냄새는 어때요? 냄새. 냄새. 냄새도 이제 화학 분자가 이제 우리 코로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리는 파동이란 말, 진동이란 말. 진동이 귀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뒤에 가서 이건 파동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쓱 통과하는 거잖아요. 쓱 통과하는 거. 입자라는 것은 둘이가 부딪혀서 뭐 튕겨가든지 그 다음에 뭐 찌그러든지 되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이리 쓱 통과하는. 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상의 이치를 또 파악하려고 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뉴턴 이후에 또 뭐 이런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전류가 흐르는데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더라. 요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더라라는 뭐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거꾸로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자기장의 움직이면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이거 거꾸로.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전기와 자기는 이 두 사람의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전기와 자기는 연속적으로 파장의 형태로 펴져나간다. 전기와 자기는 이게 연속적으로 파장의 형태로 펴져나간다. 그걸 전자기파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자기파의 속도를 재봤단 말이에요. 전자기파의 속도를 재보니까 이게 빛의 속도더라. 이게 이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 빛이 드디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입자와 파동은 다른 거죠. 파동은 이렇게 쓱 통과하는 거. 입자는 이렇게 하는 현상,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빛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뭐 10만 강년이라고 생각합시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10만 강년. 10만 강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빛이 오고 있잖아요. 별에서부터 빛이 온단 말이에요. 그 위까지 우리가 도달한단 말이에요. 빛이 저 멀리서부터 와서 오는데 하나 신기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한 현상은 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기불에서 빛이 생기잖아요. 전기 생기는데 그 전기불을 뭐라고 할까? 다 끈다고요. 다 끄면 깜깜해져. 빛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빛이 어디로 갔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빛이 없어졌다고. 그 웃기잖아요. 저 10만 강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달려온 빛이 내 눈에 와서 지금 별이 보이는데 내가 집에서 전기를 딱 끄자마자 빛이 없어졌다고. 신기하잖아요. 빛이 어디로 갔냐? 뭐 요즘 다 이제 다 물리학에서 공부를 하시면 다 알겠지만 이게 이제 물체나 이런 속으로 흡수된단 말이에요. 다 흡수돼서 이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흡수되면 그냥 흡수되는 건 아니고 이제 빛이 이제 물질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저 전자가. 그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제 거기에 물은 흡수되고 이제 전자는 튀어나와서 한 번 더 이거 뭐 이제 물리학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 전자가 이제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빛은 흡수되고 그래서 교환이 되는 현상이죠. 교환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웃기는 게 뭔가 하면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센 파도가 치면 이제 물방울이 빨리 튀어나오잖아요. 힘이 약한 거 치면 먼저 천천히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파동의 형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험을 해봅니다. 전자를 센 빛을 비추는데 그 다음에 약한 빛을 비추나 전자가 튀어나오는 속도가 같다. 전자가 나오는 속도가 같은 거예요. 세게 빛을 비추나 적게 비추나 이걸 이제 강전 효과라고 한다. 근데 그럼 이 강전 효과, 파도처럼 파장이면 센 파도가 치면 빨리 튀어나오는 물방울이 빨라야 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빛은 비춰도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똑같다. 이건 뭐냐? 파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자기파, 이 빛은 파동이다, 파장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해보니까 파동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걸 실험해서 밝힌 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시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굉장하죠. 여러 가지 상대성 원리 많은 것들을 받는데 어쨌든 노벨상을 받은 거는 바로 이걸 통해서 받은 거예요. 빛은 입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빛은 전자기파로 파장이었는데 이게 입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또 파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중 간섭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대개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은 이 드브로이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분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파장, 물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파장의 형태를 가지더라. 파장이라고 생각했던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파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분도 이걸 밝혀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요거에 반대되는 걸로 노벨상을 받고 드브로이는 요걸로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파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입자적 성질이 있고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또 파장이 있다. 요걸로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걸 받으시는 거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라고 한다. 입자와 웨이브의 이중성 둘 다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예요. 그런데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물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결국은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파동의 성질이 있다면 쑥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도 입자면서 파동의 성질이 있고, 이 벽도 입자면서 파동의 성질이 다 있으면 파동이라면 쑥 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 안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통과를 안 하냐? 지금 그걸 다 밝혀가지고 지금 뭐 노벨상까지 두 부인의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통과를 안 하느냐? 그거는 요걸 이제 한 가지 좀 어려운 수식인데 잠깐만 한번 보세요. 뭔가 하면 파장이라는 람다는 P분의 H인데, P란 뭔가 운동량.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분모는 질량과 속도인데, 위에 있는 H는 이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수고, 그러면 우리가 파장이 커지려고 하면 파장이 커져야 되는데, 커져서 그 입자보다 더 커지면 파장의 성질, 입자가 파장보다 더 크면 이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단 말이에요. 입자의 성질을 갖는데, 이게 이제 P분의 H, 요게 있는데, P라는 게 MV란 말이에요. 그럼 H는 상수로서 10의 마이너스 34승, 34승. 산소를 또 계산을 했더라. 산소는 그냥 들으세요.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산소하고, 요게 질량. 그 다음에 속도가 산소가 1초에 600m를 간대요. 1초에 600m. 그러니까 600m per second란 말이에요. 요 두 개를 곱하면 밑에 분모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운동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산소의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럼 산소의 크기는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10승.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 크기가 파장보다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산소는 뭐냐? 입자인 입자. 산소는 파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장이 아니고 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분모를 줄이면 되잖아요. 위에 상수보다 분모를 줄이려고 하면 산소의 M인 질량은 정해져 있고, 이제 속도를 낮추면 된다고. 속도를 낮추면 산소가 이제 운동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파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우리가 다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온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온도를 낮추면 이제 속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보어 아인슈타인 콘덴세이트라고 합니다. 보어 아인슈타인 응축이라고 하는 건데, 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보면 온도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산소 알갱이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막 입자란 말이에요. 입자 막 움직이. 근데 온도가 서서히 낮아집니다. 왼쪽에 온도계 보이죠? 온도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낮아진다고요. 낮아지면 운동량이 이게 줄어들어요. 산소가 서서히 속도가 지금 줄어드는 것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온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입자의 성질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늦어집니다. 늦어지면서 저런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운동량은 계속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소가 거의 파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입자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입자가 없어진 거예요. 입자가. 파동의 성질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산소 하나도 온도가 낮다라는 환경 속에 가면 그 알갱이가 파동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어 아인슈타인 콘덴세이트에서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 속에서는 입자이기도 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는 파동이기도 한다. 이게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밝혀놓은 거예요. 물리학에서 쭉 밝혀놓은 사실이잖아요. 물리학에서 쭉 밝혀놨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물리학 이야기고, 한 가지 더 이제 나가면 또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요게 뭔가 하면 요거예요. 와이스크란츠라는 사람이 이 브라인드 사이트라는 이 논문을 쓰고 책을 내면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하나를 이제 이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논문은 요 논문에서 이제 이분이 했는데,
여기에 블라인드 사이트가 있다. 이 블라인드 사이트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와인슈타인트가 이제 실험을 했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이제 뭐 원숭이 실험을 해요. 이제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눈은 멀쩡한데 눈 피질 있죠. 피질 뒤쪽에 이제 피질이 이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못 봐요. 못 보는데 실제로 보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이야기. 그거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못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브라인 사이트 시험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안 나오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그거를 이게 이제 한번 보시죠. 이분이 이제 브라인 사이트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앞에 물건을 갖다 놔요. 물건을 갖다 놓으면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가요. 예.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예. 계속 보면은 다시 보면 이렇게 눈이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건을 다 피해서 옮겨 다니신다. 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놀랍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건데 뭔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한테 처음에 실험을 해요. 이게 걸어보래요. 그러면 막 화를 내신다고. 왜냐하면 너 안 보인다는데 뭘 걸어라 그래요? 하면서 그러다 한번 그냥 추측해서 걸어보래. 앞에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피해 가보시래. 그래서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하면서 막 화를 내신다고. 근데 또 한번 뭐 그냥 해보시라고 하면 걸어가는데 걸어가 어떻게 한다 할기는 그냥 막 느낌에 그런 거를 그냥 막 이리로 가면 될 것 같아서 가셨대.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또 다른 실험을 해요. 눈앞에 종이에다가 이제 뭐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이거 맞춰보라고 해요. 그 이분이 막 화를 내신다고. 아니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왜 이런 걸 내한테 시키냐 하고 막 화를 내시는데 그러면 한번 추측이라도 해보시라고 뭐라도 좋으시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주전자, 뭐 사과 이걸 맞춰요. 그냥 자기 그냥 아무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75% 정도 맞춰요. 이게 놀라운 그 확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 그림이죠. 이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그거는 우리가 대뇌로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게 빨간 화살표 있죠. 요거 우리 뇌간으로 가는 요 신경이 우리가 진화적으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요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게 부족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대뇌가 더 진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뇌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도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은 우리가 여기로 가는 뇌간으로 가는 신경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뇌에서 못 보기 때문에 본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대뇌가 있으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다라는 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대뇌가 진화하지 않았을 때는 본다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도 많은 곤충이라든지 많은 동물들이 본인이 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다른 학자가 유명한 니콜라스 험프리라는 이분이 이제 빨강보기 의식 기원에 대한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빨강 보는데 이상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빨강과 그분이 보는 빨강은 다르게 보일 거라고요. 그 빨강 보기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가지고 빨강이라고 한다고. 그럼 자기는 그걸 빨강이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이걸 빨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걸 보고 자기는 그게 빨강으로 안 보여. 그렇지만 그걸 빨강으로 말씀한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보는 빨강과 다른 사람이 보는 빨강이 똑같냐?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깊은 이제 고민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사람마다 빨강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보이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보이고 C라는 사람은 저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빨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 빨간 거 요거 찾아온다 하면 그거는 다르게 보이는 B도 그걸 찾아오고 다르게 보이는 C도 그걸 찾아온다고. 왜?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게 니콜라스 험프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하면 이제 요 그림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빨강을 보고 있는데 바로 반응하는 해도 있지만 따로 뒤쪽에서 올라가는 해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느 정도로 넘어가고 요거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본다는 느낌, 그냥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본다는 느낌이 없어요. 요게 대뇌에서 대먹임 현상이 될 때 우리는 본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본다는 느낌.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 뭐가 자극이 있으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자극이 있으면 이게 뭐다라고 머릿속에서 대먹임을 입고 난 다음에 반응은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본다는 느낌, 의식의 기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다는 느낌, 현상적 경험, 이거를 퀄리아, 감각질이라고 한다. 이거 주관적 느낌인 거예요. 주관적 느낌. 이 주관적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분이 이제 바로 이 중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본다는 것은 지금 뭐 색깔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빨강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더 짙은 빨강, 옅은 빨강, 뭐 분홍색에 가까운 빨강,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바로 니콜라스 험프리가 얘기할 때 본다는 현상적 경험을, 일부 동물에서 현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현상적 경험을 못하는 동물이나 못하는 생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생명체는 본인이 뭘 한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저기 먹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찾으러 간다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뭔가 자극이 오면 탁 뛴다고. 그래서 이게 없다고. 내가 뭘 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현상적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현상적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가 딱 오면은 딱 뛰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대먹임이 돼서 아프다라는 것을, 내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세상은 진짜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뭐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는가? 네. 우리가 모든 감각으로서 느낄 수 없고 상상으로까지 할 수도 없고 머릿속으로도까지 할 수 없는 그거는 세상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저 바깥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깊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빛의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가시광선은 빛의 이제 파장이 조금 이제 길어지면 뭐 이제 빨간색, 이제 뭐 400 뭐 정도로 오면 이제 그 파란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뭐 길어져서 뭐 600 뭐 이렇게 이제 뭐 700, 800 넘어지면 적외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 자외선. 뭐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색이 어디 있습니까? 색은 없잖아요. 그건 아시겠죠? 이 가시광선 전자기파만 있단 말이에요. 전자기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인 그 파장을 우리는 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빨간색이라, 세상에 빨간 게 어디 있습니까? 빨간 게 없어요. 전자기파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빨강으로 인식하고 저걸 파랑으로 인식한다고요.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진화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진화했나? 요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실체가 빨간색이 밖에 있어서 빨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가시감선을 빨간색으로 보는 게 내가 살아남는 데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빨간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빨간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그걸 빨강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파랑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 보는 것과 강아지가 보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색깔이더라고. 그래서 파장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색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색은 어디에 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바깥에 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는 전자기파 파장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머리 안에서만. 내가 없으면 색깔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바깥에 뭐가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드시죠. 그래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소리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진동이잖아요. 진동. 파장이 오면 그놈이 우리 고막을 두드린다고요. 고막을 두드리면 고막이 흔들리면서 내로 뭐 우리 이제 달팽이가 늘 진동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머리로 신경을 자극한다. 그럼 신경이 있으면 그건 소리다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소리다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은 전자기파, 진동만 있는 거잖아요. 진동만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소리, 소리, 소리로 인식한다고.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동안 또 한 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아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와 이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반발하거나 혹은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자와 전자는 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어때? 손을 잡잖아요.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원자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거는 우리는 안 닿아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질 때도 어때요? 물건을 만질 때도 닿아 있지 않다고.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닿는다고 느끼잖아요. 이 느낌이 뭡니까? 이게? 실제로 닿았습니까? 실제로 세상의 물질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닿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두 손을 잡을 수 없고 아무도 물건을 만질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느낀다고. 아직도 저 밖에 실체적 존재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십니까? 내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팔다리가 느끼지 않잖아요. 팔다리가 느끼지 않는데 우리가 뇌에다가 어떤 전기침을 꼽아가지고 팔다리가 있는 부분을 자극하면 팔다리 느껴집니다. 실제로 팔다리에 아무것도 닿지 않고 아무것도 팔다리에 그게 없었는데 자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뇌를 자극하며 팔다리에 느낌이 있다고 해요. 또 뭐 저 특정 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엠만이라는 뭐 특정 부위 이런 부위를 자극하면은 이렇게 움직임도 느낀다고. 뭐 자기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뇌가 존재하면 뇌에 자극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은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감각기관 없이도 뇌는 다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이게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전부 다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은 자신만이 느끼는 거예요. 자신만이. 이 말은 우리가 앞에 펼쳐진 세상은 우리 혼자 스스로 만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는 어떤 뭐 종교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 이야기. 과학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서히 감이 잡히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또 다른 이게 로저 스펠이라는 분.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분은 이제 요 개구리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개구리 실험 노벨상을 받았어요. 뭔가 하면 개구리의 신경을, 눈에서 들어오는 신경을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갔는데 이걸 거꾸로 치환합니다. 밑에 있는 신경을 떼다가 위에 붙이고 위에 있는 신경을 떼다가 밑에 붙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신경을 완전히 상반대로 정반대로 바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주면은 파리 쪽으로 혓바닥을 내미는 게 아니라 파리의 반대 방향으로 혓바닥을 내밉니다. 왜냐? 신경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경을 거꾸로 지금 달아놨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로저 스페리가 이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는데 이야기합니다. 관찰자가 봤을 때 개구리는 인지 오류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관찰자라는 개념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개구리한테는요, 개구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혓바닥을 내밀었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 비로소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3자는 본인의 주관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관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저 개구리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찰자가 있을 때만 모든 과학은 바로 이 관찰자, 제3자가 있을 때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구리 그 주관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는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파리를 보고 계속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어이씨 왜 안 잡히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오류가 있네. 그것도 자신의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는 또 다른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그 사람의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관의 세계에 맴돕니다. 객관적 실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객관의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조현병, 반청, 망상 이 다 아시는 조현병 환자들, 뭐 저는 맨날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본인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데 딴 사람이 자꾸 자기를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이게 제3자의 관찰자가 있어요. 근데 제3자도 자기의 주관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관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반맹시라는 것도 있는데 반맹시라는 게 뭔가 하면 요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여기 반맹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그런 동그란 시계가 완전히 다 그려져 있고 이게 정상적인 분들이 그린 거예요. 내가 반이 망가져요. 보는데 반맹시계 망가져서 반만 보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반쪽만 그려요. 집을 그리라 하면 집도 반쪽만 그리고 꽃을 그리라 하면 꽃도 반쪽만 그리십니다. 요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물어보라고. 잘못됐다고 말하니 왜 잘못됐냐? 자기는 보이는 대로 다 그렸대. 자기는 완전하게 다 그렸대. 그러나 제3자가 존재할 때 이게 오류가 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3자 또한 자신의 주관으로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4자는 그 사람의 주관으로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관의 고리 속에만 살고 있다고요. 주관의 고리 속에.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밝혀낸 어마어마한 업적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건이 앞뒤가 있잖아요. 물건이 있으면 앞뒤, 좌우가 다 있잖아요. 뭐가 실체입니까? 앞이 실체입니까? 뒤가 실체입니까? 밑이 실체입니까? 위가 실체입니까? 뭐가 실체냐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맛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보고 있는 맛.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맛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맛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것만 맛보고 나머지는 실체는 뭐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3자도 없으면 없고 제4자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근데 생각하잖아. 아니 내가 지금 냄새를 못 맡더라도 실제로 저 있잖아 이렇게 예,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관찰자가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찰자도 없고 나도 못 맡고 관찰자도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석가모니를 이제 어떤 브라만 청년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진리를 말씀한다 할기에 진리 브라만 그는 이제 아트만 이게 이제 진리 실체 여기 아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 아트만인 거예요. 브라만에서부터 천지가 창조되고 브라만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고 그게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 아트만 실체는 브라만인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체가 뭡니까? 아트만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석가모니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또 뭐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 촉법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미 촉법.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거 보이는 대상 뭐 들리는 소리 대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성이라고 할 만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브라만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트만 없다. 실체라고 하는 거 없다. 진리 그런 거 없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엄청나게 진리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진리가 없다고 했는데 진리를 찾아가는 그게 뭔 말인지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안드레이 린데라는 분이에요. 안드레이 린데는 뭔가 스탠포드대 교수고 급팽창 이론, 그 다음에 다세계 이론을 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초기 우주 초기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자로 기초 물리학상 받으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스탠포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의식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가 관측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네. 관측자가 존재할 때 그 사람의 주관으로 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측자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보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게 없으면 없다라는 이야기. 이게 지금 종교 이야기나 뭐 수행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웃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잖아요. 우주에서 우주를 생각하면 뭐 그 코스모스도 보면 뭐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고 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우주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도 내가 지어낸 세상입니다. 우주를 지어낸 것도 나고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색깔이나 감촉, 향, 우리가 느껴온 맛, 이 외부 세계가 진짜 모습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외부에 비춰져 있는 저 색깔, 저 물체, 저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바로 나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로 주관의 세계. 같은 빨강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 빨강과 나의 빨강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늘 이제 운용하는 그 과학자입니다. 카를로 벨리. 예, 뭐 노벨상 꼭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도 보면 우리는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안을 바깥에서 볼 뿐이다. 우리는 눈을 뜬과 동시에 세계는 생성되고 눈을 딱 감는과 동시에 세계는 소멸된다. 나 없이 세상은 없다. 이 유명한 책이잖아.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나 없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도 있고 뭐 있어야 없음도 있는 거잖아요. 몸이 있어야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어야 몸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알바 노에라는 그 유명한 그 인지과학자, 인지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그분이 내과학의 함정이라는 데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다. 이게 이제 상입이잖아요. mutual penetration, 상입. 이 공변, 이분이 주장하는 그 공변 하는 거. 그다음에 12연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상입과 공변과 12연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할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이 객관이 부재한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객관적인 게 존재하느냐? 이 객관적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관의 세계. 이 많은 그 물리학자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로저 스페리 같은 생물학자, 니콜라스 험프리 같은 어마어마한 의식의 대가들, 이런 분들의 근거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객관이 부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 이 세상을 지금. 이건 뭐지? 맨날 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야기하잖아. 뭐 세상은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맛도 보이고 뭐 다 하는데 맨날 공하다 하니까 이게 관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공하다는 관념론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는 세상은 이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고 왜 지각하고 있느냐? 지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 이어집니다. 도대체 지각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지각이라는 게 뭐여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는 이런 세상은 다 실체가 없는 거고 말이야. 다 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말이야. 도대체 우리 지각이 뭐길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지각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